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 소진,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며 집값 바닥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1.3 대책 규제 완화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아파트가 5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랜드마크 빌딩 부지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규모는 2개 필지, 총 37,262제곱미터에 달하며 두 필지를 한 번에 매입할 경우 최저 입찰가는 8,254억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 날 중에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휩싸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왜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될까 혼자 자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가 본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너의 평가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이 야박해질수록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보다는 응원하고 그리고 도닥도닥 해주는 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도 응원의 말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는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또 응원의 말이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따뜻한 봄 날씨 또 주말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 어려운 무엇이 있는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빠르게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봄은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언제쯤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 여러분의 고민 저희 방송 시간에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진중한 이야기 또 차분하게 오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먼저 1대1 대면 상담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날씨는 좀 풀려가서 봄 기운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는 조짐을 보인다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관망세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거래량이 아직까지 회복되는 기미가 좀 덜 보이기 때문에 특정 매물, 특정 지역에 대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게 올라가는 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가 잡히고 있는지를 좀 판단 이후에 매수와 매도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리는 시간 되려고 하니까요. 많이 전화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부동산 시장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마음 이렇게 고쳐 세우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나가고 있는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용산구에 도원 삼성 레미안을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괜찮은지. 아, 네, 알겠습니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투자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말씀 주셨는데 보신 네. 아파트가 용산의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걸까요? 네, 네, 무주택 상황에서 우선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원 삼성 레미안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신다는 거죠? 네, 몇 평을 보고 계신 거예요? 24평이요. 24평. 지금 결론은 무주택이라고 하셨으면 결론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큰 거고 나중에 네. 추후에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잖아요. 리모델링 추진 중이니까 뭐 새 아파트가 되면 거주할 수 있으면 또 거주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네. 매수 시기는 조금 늦추고 조금 네. 지켜보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뭐 하반기 정도 시장에서 매수를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도원 삼성 레미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모델링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네, 지금 동의서도 뭐 50%에서 6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의율도 거의 67%를 다 채울 것 같아서 네. 리모델링 추진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면 결국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네,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게 리모델링 추진되면 한 200가구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요. 이걸 네.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한 다음에 네. 이 비용을 이제 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200가구 정도가 증액되면 분담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리모델링이 추진되면 24평이잖아요. 네, 아마 한 5평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리모델링 추진되면. 네, 그러니까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24평이 결국은 뭐냐면 30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24평 내가 용산 도원 삼성 레미안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새 아파트에 용산에 있는 30평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추후에 뭐 거주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관망세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이게 24평이라도 1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10억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뭐 지금 뭐 10억이라 해서 서울 지역에서 뭐 고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중위 정도의 가격대니까. 네.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관망세에 있어요. 그리고 네. 용산 같은 게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어요. 도원 삼성 레미안 빼고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원 삼성 레미안이 그래서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소는 용산인데 공덕역은 마포거든요, 주소가. 네. 근데 도원 삼성 레미안은 용산구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마포에 있는 공덕에 있는 이 아파트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용산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도 낮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10억, 1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금액이 되게 높아요. 네. 그 다른 지역의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뭐 15억, 뭐 17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거의 갭 차이를, 그러니까 갭 투자 금액을 보여야 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원 삼성 레미안 자체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조금 네.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은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한 7, 8월 정도 지켜보시면서 상황들, 변화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좋은 아파트 잘 물색하신 것 같지만 우선 매수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 하반기까지 좀 유의 깊게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관심 끄지 말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그때 돼서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네, 그 청명 주공마을이 주공아파트 참 네. 그거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세 주었어요. 아,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이제 이달 말일이면 만기인데. 아, 2년 정도 전에 매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세를 주고 계시고 그럼 결국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수원 네. 영통의 청명 주공 아파트 계속해서 좀 네. 가져가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네, 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청명마을 휴먼시아 4단지 네.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그냥 이사를 그 회사가 이제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 직장 못 가게 때문에? 됐어요. 네. 직장 투자 때문에 겸 그냥 매수했는데 살 겸 했는데 예. 못 가게 됐어요. 못 가시고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가고 못 갈 것 같아요, 글로. 못 갈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면 조금의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중에 예. 좋다, 뭐 많이 오를 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예. 거주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단순하게 투자용으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그렇게 예.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삼성전자가 가까워가지고. 지하철역 초역세권이고 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폭은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2년 전에 매수하셨댔죠. 네. 2년 전에 한참 매수하셨으면 오를 때. 지금 아마 매수한 금액하고 지금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예. 네. 조금 내렸더라고요.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지금 2년 전 매수했던 가격 정도로 다시 왔을 거예요. 근데 네. 아마 지금보다 조금은 더 지금 빠져 있는 가격에서 조금 더 유지되고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시간이 네. 지나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예. 수원의 영통 같은 경우가 우리 네. 영통 같은 경우가 예전에 광교, 동탄 생기기 전에는 수원의 네. 투자 1번지예요, 여기가. 예. 원래는 수원의 투자 1번지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네. 서울의 대치동이라 할 정도로 학군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네. 업무지구가 있고, 예. 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학군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지역인데 예. 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폭이 적었냐면 주변 지역에 용인이나 또 그리고 광교나 동탄이나 이런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예. 예. 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좀 새 아파트로 이주 수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에 그래요? 있다가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요? 거래가 많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네.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 용인이나 강교나 동탄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다시 찾는 아파트는 뭐가 돼요? 학군을 따지겠죠.
예, 예. 그러면 영통 지역이 다시 투자 1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유만 하시기에는 투자성이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보유만 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자금 내가 거주할 거 아니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그래프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나은 투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주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지하철 역세권이고 거기 못해요. 또 영통 주변 지역에 학군도 갖춰져 있고 하니까 예. 우리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거주를 안 하실 거고 단순하게 투자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를 투자해서 올라가는 힘을 볼 때까지 내가 누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예. 지금 다른 지역에 투자했을 때 그래프를 상승 그리면서 갈 수 있는 투자하는 물건들이 많이 아직은 있어요. 최근에 그래요? 보면 우리가 뭐 재건축 같은 경우가 재건축이 안전진단이 완화돼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재개발도 많이 하고 있죠. 예. 수원 지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은 거주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투자만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거주 안 하고 단순하게 투자만 할 거면 예. 투자성이 좀 높은 거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지금 팔라고. 그래서 지금 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선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할 예정으로 그냥 매도하시고 그냥 자금을 굴린다고 그냥 자금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또 돈이라는 거는 감가되잖아요. 인플레이션상으로 예, 보면.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아파트를 단순하게 투자형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투자성이 높은 거로 한번 갈아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요즘에 잘 안 팔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이게 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응.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청평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고 또 예. 소형 평수잖아요. 이 지역이 예. 예. 작은 평수고 지하철 네. 역세권이고 예. 또 예. 학군도 뭐 영통 아래쪽보다는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군의 지역인 영통이고 또 아래쪽에 영통역 있잖아요. 지하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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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통역에 인동선 들어오면 이 지역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역 주변 지역에 상업 시설들이 막 발달되겠죠. 글쎄. 그려지면 좋아지기 때문에 전세가는 높아요, 이 지역이. 다른 그래요? 지역에 비해서. 아.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당장 매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매도를 좀 하려고 노력하셔서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뭐 매도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낮게 매도하거나 뭐 완전 뭐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거주 목적 없이 오직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목적을 조금 더 상황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자 조언 드렸지만 금매 가격으로 가격을 낮춰서 지금 매물을 팔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태준 대표의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일산의 동양타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로 이사 네.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요즘 분위기 때문에 내가 네, 살고 네. 있는 집의 전망이 궁금하다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산 동양타운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일산 동양타운 아파트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네, 네. 지금 이걸 거주 중인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거주하시는 게 잘 알아요. 거주하기는 좋은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투자성으로 봤을 때 많이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투자용으로 보유하시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격이 지금부터는 오를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뭐 큰 폭의 상승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네. 일산 같은 경우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산 같은 경우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생기면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통합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의 대상 아파트들이 일기 신도시에 우리가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아파트가 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 이유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일산 같은 경우가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킨텍스 주변 지역 네. 그리고 우리 후곡마을 바로 밑에 후곡마을 학군 지역에 있는 후곡마을 이런 학군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일산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네네.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이 이주 수요는 일산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가진 않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일산 내에 있어야 돼요. 네. 일산 내에 있는데 학군이 괜찮은 후곡마을의 학군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양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후곡마을 학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후곡마을의 학군을 그대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주 수요는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일산역 주변 네. 지역에 학군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로 이주 수요가 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전세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재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면 네. 또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일산 지역. 네네. 그러면 주변 지역의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갭을 메우려고 또 따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게 대장주로 내가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냐 아니면 네네네. 끌고 가는 아파트를 좀 따라가는 아파트냐라고 하면 우리 네. 아파트는 후자의 아파트예요. 네네네. 그래서 거주를 하시기엔 좋고 그러니까 네. 또 거주를 하시고 계시니까 거주를 기반으로 한 뭐 조금의 상승을 바라는 투자 목적의 네네.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자금 계획을 좀 세워서 뭐 자금을 좀 더 보태서 일산의 재건축이 가능한 일기 신도시의 네.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사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 가는 것. 그렇지 않다면 지금 거주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먼저 좀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과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는 내가 다 풀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계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 번만 1:1 대면 상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보면 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하락폭들이 아주 크고 또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쌓일 정도로 거래량이 거의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있는데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뭐 전화라든지 이런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어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뭐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주택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분들도 아마 전화상으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짧게 많이 좀 신청하셔서 지방 분들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많이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방에 부동산 보유하시는 분들 고민 정말 깊으실 겁니다. 서울까지 가고 싶지만 내가 직접 대면 상담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비공개로 1:1 전화 상담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파트 들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네,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 네. 달서 센트럴 더샵. 아,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 우선은 네.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이사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 시기도 궁금합니다. 네, 매도하시면 그럼 추후에는 어디서 거주를 하실 계획이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 그 서울 쪽 생각하고. 서울 쪽으로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생각이시고 알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 주신 게 지금 대구 지역인데 대구 달서구의 달서 센트럴 더샵 아파트 과연 이거를 언제쯤 매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한번 계획 네.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지방 분들이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네. 대구 같은 경우가 분양이 어, 많아서. 미분양 물량이 전국의 20%가 대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5개 집 미분양이 나면 1개는 대구에 있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것 중에. 네. 그 정도로 미분양률이 높은 이유인데요. 미분양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대구가. 분양을 많이 해서. 그렇죠. 대구가 문제점이 2015년도부터요. 예. 2022년도까지 네.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내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물량이 매년 1년에 2만 5천 가구예요. 네. 근데 대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공급하면 적정선이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그게 만에서 13,000세대예요. 네. 대구 지역이. 근데 지금 2배 가까이를 매년 계속해서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면 2022년도까지 인허가 물량이면 이게 다 지으려면 얼마예요? 2026년도 정도 되겠죠? 네. 이때까지는 2만 5천 가구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미분양이 26년까지요? 쌓여 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적정 물량보다 2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쌓여가는 거고 네. 또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 네. 거래량이 있는데 이 대구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네. 거래량이 가장 많았어요. 역대 최고로. 왜냐하면 이때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죠. 네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어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23년도가 돼서 대구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높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매도하려고 물량을 내놓았겠죠. 네네.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분양 물량, 네. 그러다가 투자해서 지금 팔아야 되는 매도 물량, 이 2개가 동시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이 동시에 쌓여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네. 가격이 상승하기 힘들어요. 대구 지역은. 네. 이 2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느낌에 당분간 뭐 2, 3년 내에는 이게 1, 2년 내에 2, 3년 내에는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대구 지역은 조금은 긴 좀 터널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뭐 거주를 생각한다, 매도하고 거주를 생각한다면 서울을 생각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하시고 서울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 서울로 매도하고요? 이사를 가시는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대구 지역 걸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서울 걸 매수한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서울로 가기가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임대를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네? 대구 지역에서 임대를 거주하시고 대구 주택 지금 대구 지금 비울 거 팔지 말고, 지금 더샵을 전세. 매도하시고 네? 매도하고요. 매도하시고 서울 매도? 지역에 뭐 거주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울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신 다음에 네. 서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당장 서울로 옮기기엔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면 네. 당분간은 대구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서울 네. 쪽에 매수한 거를 전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매수를 하셔서 대구 전세. 지역에서는 임대를 거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매도. 지금 우리 아파트가 아니, 근데 이게 네. 서대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이슈도 있고, 이슈 도청도 그러니까 들어- 호재들을 달서구 같은 경우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이나 1호선 같은 경우를 이용할 수 있고 달서구가 네. 또 학군 지역이잖아요. 네네. 학군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앞쪽으로 네. 보면 학군도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예, 서대구역도 네. 서울로 그리고 가고. 왼쪽으로 성서복합 유통단지 그러니까 성서단지라는 네. 공장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직장과 학군과 네. 교통 네. 여러 가지를 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가는 높아요. 네. 근데 매매를 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고 가격이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너무 적고 매도 물량이나 아니면 분양 물량이 털어질 때까지 우리 아파트를 기다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서울에 거주하실 네. 거라고 하신 거. 네. 그러면 근데 올라만 가면 우리 그것도 아파트가 더샵 네. 달서 센트럴 아파트가 올라가는 힘보다 그 시기 그러니까 그 2, 3년 기간을 있다가 기다려서 2, 3년 올라가는 힘보다 다른 네. 아파트가 올라가는 힘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힘이 너무 좋으면 상관없는데 동등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0.5 오를 때 다른 건 2가 오르면 그때를 매도하고 갈 때 못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0.5 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1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아파트는 2, 3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팔아서 4억이면 다른 아파트가 6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아파트가 5억이 되면 다른 아파트, 다른 타 지역의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는 6억짜리가 9억, 10억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살려면 더 폭이 커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24년도 이사를 서울 쪽에 24년도 여름 이제 그러니까 이사 제가 아까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죠. 네. 24년도에 매도하려고 하면 네. 그 시기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우리 아파트는 매도하고 그러면 24년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반 남았잖아요. 대구에 살아야 되는 게. 대구에서 임대를 거주하시고 임대를 빼서 서울로 다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 상승하는 폭이 올라가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 3, 4년 정도는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3, 4년? 네. 그 뒤에는 오르는가요? 올라도 큰 폭의 상승은 힘들 겁니다, 아마. 대구 지역이 뭐 월등하게 많이 올랐던 2020년도처럼 그런 분위기를 다시 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였고 그때 되면 우리 아파트가 5, 6년 차 아파트가 되잖아요, 다시. 네네. 그러니까 그 힘이 그때만큼 탄력이 붙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대구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추후에 서울로 올라오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대구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해놓은 후에 임대 거주를 조금 생각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수지 쪽에 네. 그 작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이 좀 갈아타기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아, 네. 좀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둔 단지가 한두 군데 있는데 그게 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를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아, 여기가 이제 그 수지의 동도 센트리움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옆단지 그 만연마을 롯데캐슬 그쪽이 네. 좀 오래된 구축인데 거기로 가는 게 맞을지 네. 아니면은 의왕백운 2단지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교통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옆에 타임빌라스 큰 쇼핑몰도 있고요. 좀 네.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좀 옮기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 주신 네. 대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지에 위치한 동도 센트리움이고 보시는 네. 아파트는 첫 번째는 근처에 위치한 이 만연마을의 롯데캐슬 구축 아파트 하나 그리고 하나는 네. 조금 거리를 갔더라도 의왕의 백운 2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앞으로 좀 개발 호재가 많지 않을까 과연 네. 어떻게 좀 옮기는 게 맞는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수지 동도 센트리움 아파트 한 동짜리 네, 아파트네요. 작은 평수고 네, 맞아요. 이게 대운 투룸이죠. 네, 네, 투룸이요.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 제가 거주 중인데요.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네. 이걸 지금 매도하시고 바로 네.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경계선이 롯데캐슬. 네, 네. 이 롯데캐슬로 네. 옮길까 아니면 의왕 쪽으로 갈까? 의왕 쪽으로 옮길까?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지금 갈아타는 시점인지 그리고 그 두 군데 아파트로 가도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여기가 플랫폼시티 또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또 또 지금 우리 구성역 역세권 개발을 하는 지역이니까. 네, 맞아요. 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고개만 넣으면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거를 터를 그냥 옮기는 게 나을지 그 의왕은 새 아파트라서요. 그래서 새 아파트라서 네,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자. 의왕하고 롯데캐슬 두 군데 이제 만연마을하고 두 군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용인에 그대로 있는 게 의왕 가는 것보다는 용인에 있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구축 아파트라도 용인에 네. 있는 게 더 나으세요. 음.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용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네. 신분당선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뭐 네. 안양 그리고 뭐 일산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일기 신도시도 가격을 따질 때 서울 접근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위성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접근성이에요. 근데 우리 용인이 접근이 좋아요? 의왕이 좋아요? 아무래도 용인. 네. 용인이 네. 훨씬 더 나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접근하기에. 그리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지도를 크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네. 투자 1번지라고 하면 네. 결국은 강남권 접근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을 기준으로 이 판교, 네. 분당, 네. 용인, 동탄, 수원으로 이어지는 이 경부축 있죠. 네. 이 경부축이 투자에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경부축이 결국은 서울 중에서도 어딜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진입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수도권 어떤 지역에 있는 지역보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가 아니라 새 아파트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용인 지역에 있는 게 맞겠죠. 아, 무슨 그냥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역에서 내가 아까 네. 본 아파트가 우리 네.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기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네. 저는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 네. 가시는 게 맞는데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보다는 네. 용인 지역의 수지구청역 주변 지역에 네. 수지구청역 주변 지역에 20평대에 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있죠. 아, 추진 단지 구축인데 뭐 얘기는 들은 것 같아서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수지구청역 위쪽으로 가면 대부분 네. 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 하는 20평대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용인 지역이 대부분 다 네. 대형 평수죠. 대형 평수가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용인 지역이 전국에서 대형 평수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만큼 대부분 다 대형. 그러니까 서울 근교 지역에 서울에 접근하기 편한데 집이 크게 옛날 같은 네. 경우는 뭐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시대니까 네. 집이 넓게 이렇게 살아보는 게 또 예전에 로망이었잖아요. 네. 그 로망을 해결하는 지역이 용인이었던 거예요. 공기 좋고 서울 접근성 좋고 살기 좋은데 큰 집에 편안하게 사는 게 로망인 사람들이 용인에 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을 많이 공급했던 거거든요. 아, 근데 네.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반대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그 중에서도 그 용인이 개발되는 2006년도, 2009년도, 8년도 그러니까 한 15년 차 되는 아파트의 대형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20평대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롯데캐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쪽에 있는 수지구청역 역세권 주변 지역의 20평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네. 갔을 경우에 좀 투자성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거주는 당연히 조금 더 힘들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투자성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뭐지? 결국은 추가 분담금 재건축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네, 분당 그렇죠. 같은 경우가 재건축 일기시설 특별법에 재건축이 되면 이주 네. 수요를 용인이 다 받아들일 거고 그에 따라서 네. 용인이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점도 있고 만약에 그쪽이 재건축이 진행되면 이쪽에서도 네. 노후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럼 네.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은 결국은 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투자성은 그게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네.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쪽이 좀 낫고요. 네, 네. 만약에 그것보다는 내가 거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수지 동도 센트리움보다는 롯데캐슬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동도 네. 센트리움 아파트 같은 경우가 투룸인데도 소형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평당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산해 보면 2,200에서 2,300 정도 돼요. 평당. 네. 근데 롯데캐슬 아파트 있죠? 네. 이건 30평대도 평당 가격은 30평이니까 더 높겠죠, 가격은. 네. 근데 네. 평당 가격은 2천만 원이에요. 아, 조금 더 낮구나. 그럼 결국은 뭐냐? 가격이 좀 더 싸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수 차이 때문에 더 비싸지만. 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거주 환경이 낮고 또 대규모 대단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힘도 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네. 매도하시고 가시는 거는 맞다. 하지만 롯데캐슬로 의왕보다는 용인의 롯데캐슬 가시는 게 맞고요. 네. 롯데캐슬보다는 투자성을 좀 본다면 거주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만 수지구청역 주변 지역의 20평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두 가지 병행해서 알아보시고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정말 잘 주셨죠. 지역적으로는 우선 용인, 하지만 용인에서도 조금 더 투자 가치 둔다면 수지구청 쪽으로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 알아보자 했으니까 임장 다녀오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저 왜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그 관악구에 있는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에 지금 네.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 그
그 아파트가 혹시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세를 놓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 주신 네네. 관악구에 위치한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 계속 좀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대표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임대를 놓고 계시다는 거는 결국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지역은 전세가가 되게 높죠. 아, 네. 전세가가 되게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아, 네. 네네. 수요가 많은데 네. 매매보다 전세가 왜 높냐면 전세 수요는 많은데 매매 수요가 많지 않아요, 이 지역이.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전출,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왔다가 정착 안 하고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가장 많은 네. 동네예요, 이 지역이. 아, 그래서 투자를 네. 하기에 네.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이 막 올라요. 네. 근데 개별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투자성이 높아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힘은 없어요. 네. 근데 전세 수요가 탄탄해서 네.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네. 계단식으로 아, 분위기에 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다른 네. 아파트는 가격이 등락이 생기지만 우리 아파트 등락은 생기지 않아요. 아, 전세가가 예. 탄탄해서. 그리고 음, 봉천동 지역에 지금 뭐 재개발해서 이주해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새 아파트가 지금 생기고 있고 새 아파트가 또 새 아파트 바로 우리 아파트와 새 아파트 사이 길에 네. 네네.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잖아요. 아, 네. 네. 역세권이 생기면서 우리 아파트도 지하철 타려면 마을버스 타고 봉천역이나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앞에서 지하철 타고 뭐 여의도를 가고 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새 아파트의 가격과 역세권의 이미지 때문에 전세 수요는 더 들어올 거고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도 동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큰 기대를 하고 보유하시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보유하시면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네.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네. 신혼부부가 보통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는 종로나 도심권 아니면 강남권이잖아요. 네, 네. 강남권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오는 지역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의 자금이 좀 확보되고 입지가 좋은데 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사하고 또 가겠죠. 네, 네. 그래서 전출이 많은 거예요. 아. 가격이 안정되려면 그 수요가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그대로 있고 다른 수요가 들어와서 그걸 또 채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우리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면서 100을 채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 이상에서 110, 120이 되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런 네네. 단점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서 조금 네네. 지금 당장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가격이 오를 여지는 남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상승이 좀 더딘지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보유하시다가 만약에 좀 갈아타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또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짜보고 싶으시다면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대면 상담 시간에 통해서 뭐 부동산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 그리고 뭐 자녀에 대한 계획,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실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려고 합니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뭐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위치 또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걸 텐데요. 방송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이때 대면 상담 기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